여러분, 아침에 물 한 잔만 제대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일주일 만에 허리띠가 한 칸 줄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쏙 빠집니다. 운동 필요 없습니다. 식단 조절 그것도 필요 없어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여배우가 TV에서 아침 첫 물 한 잔을 꼭 이 방식으로 마신다고 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을 반 공기만 먹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매일 산책까지 했는데도 뱃살은 그대로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또 머리는 무겁고 화장실도 시원하지 않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하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탓도 의지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속 세포의 문이 굳어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소금물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황금 비율로 만들어야만 효과가 나옵니다. 소금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하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2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소금물 습관 하나로 당뇨약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단순히 물에 소금 타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 농도, 마시는 방법까지 정확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 황금 비율 레시피, 정확한 양과 농도. 둘째, 일주일 안에 변화 확인 체크표. 내 몸이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셋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군 리스트. 안전하게 실천하는 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가져가시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세수하기, 밥 차리기, 몸 일으키기,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이 이 영상 보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간단한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말이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소금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 안 쓰고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4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4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뱃살과 붓기의 진짜 원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자동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 입구에 있는 그 자동문 말이에요. 키카드가 있어야 시욱하고 열리잖아요. 우리 몸속 세포도 똑같습니다. 포도당, 즉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이 열려야 해요. 그런데 이 문을 여는 키카드가 바로 소금 속 미네랄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세포 키카드 역할을 합니다. 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문은 꽁꽁 닫혀 있고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뱃살로 쌓입니다. 키 없는 세포는 혈당을 뱃살로 직행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을 적게 먹어도 세포 문이 안 열리면 뱃살은 줄지 않는 거예요. 이번엔 수로를 떠올려 보세요. 논에 물이 흘러야 더 하는데 막혀서 고이면 물이 넘치고 농작물이 망가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소금 정확히는 이제 전해질이 부족하면 물길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고 손가락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두통, 피곤함, 멍한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은 다 붓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아닙니다. 붓기는 물길이 막힌 신호입니다. 물길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딱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은 세포 문을 여는 키카드다. 둘째, 이 키가 없으면은 혈당은 뱃살로 저장된다. 셋째, 아침 소금물이 하루를 리셋한다. 이 세 문장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소금을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짜게 먹지 마세요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딱 맞는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딱 맞는 농도가 뭘까요? 병원에서 쓰는 링거 생리식염수는 0.9% 농도예요. 근데 그건 너무 짭니다.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건 0.5% 정도. 예, 쉽게 말하면은 입맛으로 느끼기에 간이 딱 맞네 정도가 가장 좋은 농도예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전해질 균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손가락 3개로 집는 양. 이게 하루 권장 나트륨의 딱 10분의 1 수준이에요. 라면 국물 한 숟갈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치 한 조각보다도 적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을 깨웁니다. 몸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 이거였어. 세포문이 열리고 물길이 뚫리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마시고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딱 30초면 되는 황금 루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30초면 됩니다. 준비물도 단 2가지예요. 미지근한 물 1컵, 소금 한 꼬집. 끝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미지근한 물 200ml 준비. 종이컵 1컵입니다. 물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아야 해요.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입 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딱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 그게 딱 좋습니다. 그럼 온도를 어떻게 맞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수기 물을 미지근하게 받거나 전날 밤에 미리 물컵에 담아 두셔도 돼요. 하룻밤 지나면 딱 좋은 온도가 됩니다. 2단계, 소금 한 꼬집 0.3에서 0.5g, 손가락 3개로 살짝 집는 양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꼬집이 도대체 얼마예요? 물으시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손가락 3개로 살짝 집는 정도, 그게 딱 0.3에서 0.5g입니다. 이게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딱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라면 국물 한 숟갈보다 훨씬 적어요. 김치 한 조각보다도 적고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짜게 타시거나 너무 싱겁게 타시는 거예요. 입맛으로 확인하세요. 한 모금 마셨을 때 간이 딱 맞네 정도는 됩니다. 너무 짜다,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너무 싱겁다, 소금 알갱이 한두 개만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 종류도 중요합니다. 천일염, 미네랄이 풍부해서 제일 좋아요. 핑크솔트, 이것도 괜찮아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비추천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소금이 좀 불안한데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대안도 있어요. 대안으로는 미네랄 워터 또는 레몬물이 있습니다. 레몬은 칼륨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 한 조각 넣은 물도 아주 좋아요. 3단계, 30초 천천히 마시고 20분 금식. 30초 동안 천천히 20분 아무것도 먹지 않기입니다. 이제 마실 차례예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 머금고 천천히 삼키세요. 왜냐하면 입 안점막에서 바로 흡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 커피, 과일 전부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음식을 먹으면 소금물이 희석돼서 효과가 확 줄어들거든요. 20분 금식은 희석을 방지합니다. 그냥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은 딱 20분 지나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4단계, 매일 같은 시간 최소 3주, 매일 같은 시간 최소 3주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8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으로 정하되 항상 같은 시간에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습관을 좋아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이 이제 이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최소 3주는 해야 효과를 확실히 느낍니다.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에요. 2주 차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3주 차가 되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까먹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휴대폰 알람에 소금물 타임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럼 절대 안 까먹으실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컵. 2단계, 소금 한 꼬집, 손가락 3개로 집는 양. 3단계, 30초 천천히 20분 금식. 4단계, 같은 시간 3주 이상.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그냥 생리식염수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리식염수는 0.9% 농도예요. 그건 정맥주 사용이고 너무 짭니다. 마시는 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건 0.5% 황금 농도, 입맛으로 느끼기에 간이 딱 맞네, 정도가 딱 좋은 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이 루틴을 해서 완전히 달라진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 세 여성분과 62세 남성분. 이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이 두 분의 변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크표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68세 여성분.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는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고 화장실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죠. 약은 꾸준히 드시는데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 건가 하고 체념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 소금물 루틴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엔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 혈압도 있는데 소금물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한 농도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1일차에서 2일차, 처음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이게 정말 될까? 반신반의하셨죠. 3일차,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얼굴이 덜 부었네? 거울을 보는데 평소보다 얼굴이 한결 가볍더래요. 5일차, 화장실이 시원해지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대요. 이제 산책할 때 다리가 안 무거워요. 7일차, 허리띠가 한 칸 들어가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아침이 가볍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사례, 62세 남성분. 이분은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셨어요. 오전 내내 머리가 무겁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하다고 하셨죠. 병원에서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는데 제가 이 소금물 루틴을 권해드렸어요. 1일차에서 2일차. 처음엔 큰 변화 못 느끼셨대요. 살짝 오전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대요. 오늘은 오전에 일이 잘 되네? 6일차. 오후 피로감이 확 줄었고 집중력이 돌아왔대요. 7일차.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오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제는 오후 3시, 4시까지도 집중해서 일하신대요.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며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이 두 분처럼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 몸이 정말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체크표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 항목을 매일 체크하세요. 첫 번째, 붓기. 아침에 얼굴, 손, 다리가 덜 붓는가? 두 번째, 허리띠. 허리띠가 여유로워졌는가? 세 번째, 피로. 오전, 오후 피로감이 줄었는가? 네 번째, 배변. 화장실이 시원해졌는가? 다섯 번째, 집중력.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개선되면은 이 루틴이 여러분 몸에 맞는 겁니다. 만약 일주일 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소금 농도를 조금 조절해 보시거나 마시는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변화를 꼭 공유해 주세요. 3일 차인데 붓기가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허리띠 한 칸 줄었어요. 오전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분들. 첫 번째,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소금 섭취가 혈압을 흔들 수 있어요. 자칫하면은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 있으신 분.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쌓여서 위험합니다. 신장이 나쁘신데 소금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심장 질환 있으신 분.
심부전이나 심장 기능 저하가 있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치명적입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임산부와 수유부는 전해질 균형이 매우 민감합니다.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무조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레드 플래그도 꼭 알려드릴게요. 만약 소금물 루틴을 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하는 증상. 첫 번째, 붓기가 오히려 심해진다. 두 번째, 숨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 세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뛴다. 네 번째,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든다. 다섯 번째, 체중이 하루 이틀 사이에 2에서 3kg 갑자기 늘어난다. 이 다섯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건강 루틴은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일 챌린지 액션 플랜. 여기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바뀌는 첫 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딱 7일만 해보세요. 7일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허리띠가 한 칸 줄었어요.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일 챌린지 플랜 하루하루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1일차에서 2일차 적응 단계. 처음엔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물 100ml에 소금빵 꼬집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싱겁다고 느껴지셔도 괜찮아요. 일단 몸이 소금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신 후 20분 금식. 이거 꼭 지켜주세요. 바로 음식 먹으면 효과가 희석돼 버려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면 딱 20분이에요. 3일차에서 4일차 시간 고정 단계. 이제 같은 시간에 마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휴대폰 알람 설정하세요. 소금물 타임이라고 적어두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게 해두세요. 아침 6시든 7시든 여러분이 편한 시간으로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이 이제 이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해요. 2단계부터는 물 200ml 소금 한 꼬집으로 올려도 좋아요. 입맛으로 간이 딱 맞는 정도는 됩니다. 자, 5일차에서 7일차 생활 밀착 단계. 이제 소금물 루틴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아침 소금물 그리고 10분 걷기 소금물 마시고 20분 후에 집 앞을 가볍게 10분만 걸어보세요.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요. 소금물로 세포문이 열리고 걷기로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몸이 확 깨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진짜 살아있구나. 그 체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단 7일. 그 결과는 여러분 몸이 직접 알려줄 겁니다. 허리띠가 한 칸 들어가고 아침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화장실이 시원해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7일 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되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첫째, 소금은 세포문을 여는 키카드다. 뱃살 붓기, 피로의 원인은 세포문이 안 열려서예요. 둘째, 30초 습관이면 된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이게 전부예요. 셋째, 안전 체크가 최우선이다. 금기군, 레드 플래그는 꼭 확인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30초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몸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루틴 하나로 달라지는 걸 봤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당장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신 분들이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 저녁에 물컵 하나 준비해 두세요. 침대 옆 탁재, 주방 싱크대에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천일염 한 봉지를 바로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소금 한 꼬집 넣고 30초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여러분 몸이 바뀌는 첫 단추예요. 단 7일만 해보세요. 7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 느낌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실천할 한 가지만이라도요. 내일 아침 소금물 마셔볼게요. 일주일 체크표 작성해 볼게요. 오늘부터 가족한테도 알려줄게요. 부모님께 영상 공유할게요. 뭐든 좋아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댓글 창을 보면서 아,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힘을 얻거든요. 변화했다는 소식, 효과 봤다는 후기, 그 모든 게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